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를 학습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라 함은 말 그대로 작성한 코드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결과값이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 기반으로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작성할 우리의 코드는 끊임없이 수정 개발이 발생하고 버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테스트 코드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보시게 되면 테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 경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기능과 컴포넌트는 수동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컴포넌트가 엮이게 되면 일일이 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테스트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 작성을 통해서 기능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능을 명확하게 하느냐? 이 내용은 아래에서 직접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트가 코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라고 합니다. 아직 테스트를 작성해보지 않았지만 테스트 없는 코드는 설계상 망가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테스트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다른 사람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성한 A라는 펑션을 누군가가 수정했습니다. 이때 실수령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정수형이 나오도록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미래 에러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명령 하나로 말이죠.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스팅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테스팅 전략으로는 기능 개발에 대한 코드를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기능 개발을 하는 것을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테스팅 입문자이기 때문에 기능을 먼저 작성을 하고 최대한 빨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의 코드를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코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 코드 중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냐 아니냐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생성 날짜가 미래에 생성된 데이터는 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날짜는 거짓으로 나와야 됩니다. 딱 봐도 미래에 대한 코드 처리는 없죠. 쉘에 가서 결과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값이 참이 나왔고요. 테스트 내용을 보게 되면 관련 패키지들을 임포트하고 현재 시간에 30일을 더한 미래의 생성 날짜를 가진 질문을 하나 생성합니다. 모델에 만들어 놓았던 최근 식별 함수를 호출하면 미래 생성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참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고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해서 최근 발행일 날짜 함수를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주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방금 진행했던 테스트를 쉘에서 수동으로 해보는 것이 아닌 명령어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테스트 작성 시 파일의 이름은 테스트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저희의 테스트 파일 위치는 M 내부에 파일이 존재하고요. 코드 작성 시 함수의 이름의 프리픽스 앞머리도 테스트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실행 시 작성한 테스트 코드들을 찾아서 수행해 줍니다. 코드 내용을 보면 방금 전 쉘에서 작업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하고 추가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더 임포트 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작성할 때 방금 임포트한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작성할 테스트 클래스에 상속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현재 시간에 30일을 더 더했고요. 이 30일을 더 더한 질문을 생성하였습니다. 미래에 생성한 질문에 대한 생성일이 최근이냐라고 호출했을 때 함수 호출값은 false가 나오길 기대되어집니다. 결과값이 거짓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으로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테스트를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값이 거짓이 아닌 함수 호출 후 결과값이 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코드는 상황을 코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제대로 수정이 된 것이겠죠? 테스트가 통과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생성 날짜가 미래로 넘어가지 않도록 현재 날짜를 두고 최근 기준을 하루로 두었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코드가 테스트를 통과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이가 이 부분을 수정 후 값이 잘못되어도 자동화된 테스트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문서를 보시게 되면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하나는 1일이 넘어갈 때에 대한 결과값이 false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1일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 대한 true가 나오도록 검증을 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테스트 코드를 왜 작성을 해야 되냐 이유 중 두 번째가 이제는 기능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와닿으시겠죠? 테스트 코드는 충분할수록 좋습니다. 코드의 양과 상관없이 최대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뷰 테스트입니다. 함수의 기능적인 테스트를 진행했다면 뷰가 동작을 잘 하는지에 대한 뷰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뷰의 핵심은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뷰 테스트 코드는 사용자가 된 것처럼 리퀘스트, 즉 요청을 하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요청 후 원하는 결과값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쉘에 접속을 하셔서 현재 사용 중인 db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setup test environmen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요. 임포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듯이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를 호출하는 작업입니다. get은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조회를 위해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복습을 하자면 post는 데이터 생성 또는 수정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포스트 호출 시 get 대신 post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위치를 호출을 했더니 not found 해가지고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상태 코드는 404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상태 코드는 서버에서 응답에 대한 상태를 코드로 전달해 줍니다. 상태 코드는 주약입니다. 성공하면 아래와 같이 200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서버를 구동해서 직접 해당 URL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page not found 해가지고 404 상태 코드를 받았고요. 동일하게 404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방금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쉘에서는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저희 대신 호출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투표 앱의 인덱스를 호출하게 되면 get 방식으로 호출을 했지요. 결과값을 받습니다. 리스폰스 내 상태 코드, 컨텐츠, 컨텍스트 값을 전달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리스폰스 값이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접 쉘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방금 쉘에서 작성한 코드를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하여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뷰에 대한 테스트 코드 작성입니다. 에디터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리스트 뷰 수정이 있습니다. 미래의 날짜가 안 나오도록 필터를 넣어서 조건을 입력한 것입니다. 현재 시간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합니다. 언더바 LTE는 less than equal이라고 해서 장고에서 제공되는 필터 조건입니다. 큰 값은 GT를 사용하면 되고 in 또는 contain 같은 많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해당 필터 조건은 URL을 첨부하겠습니다. 미래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수정을 하고 뷰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드 작성을 하고 테스트 통과하는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URL을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리버스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함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데이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는 각 테스트 함수마다 재설정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함수를 호출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함수를 여러 개 작성했는데 상황만 다르고 패턴은 같습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인 테스트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호출하여 상태 코드, 응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컨텍스트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값인지 비교하는 경우에는 equal을 쓰고 포함되어 있는지는 contains, 쿼리셋인 경우에는 쿼리셋 equal 이러한 테스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패턴들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과거인 경우를 확인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호출한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래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다음으로 과거 데이터 하나, 미래 데이터 하나 각각 입력을 한 뒤에 호출을 하면 과거 데이터만 나오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과거 데이터 2개를 입력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2개의 데이터가 기대되어집니다. 디테일 뷰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미래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필터를 추가해 주시고요. 위에 인덱스 뷰와 동일한 포맷으로 아래쪽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만들고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서 검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학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든지 또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지 모두 작성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잘 익히고 연습하여서 더 나은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담당이 CSS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